자, 안녕하십니까.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 장 마감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고 93,500원에 0.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 지어줬는데요. 제가 어제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좀 강한 내용의 썸네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내일 상한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썸네일을 사용했는데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아서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썸네일을 강하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두산로보틱스가 일단 지금까지 상한가를 간 적이 있나요? 상한가로 종가를 마감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상한가를 한번 찍었던 적은 있는데 종가를 상한가에서 마감한 적은 없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산로보틱스 상한가라는 썸네일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지금 쓸어담고 있는 와중에 보시다시피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개인은 오늘 6만주, 어제 27,000주, 엊그제 26만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이 개인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 내가 본전 왔길래 팔았는데,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본전 왔길래 팔았는데 올라가서 신고가 가면은 다시 신고가다 하면서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도 금지를 외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매도 금지를 외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관이랑 반대로 가는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은 만큼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상한가라는 좀 강렬한 썸네일을 사용한 거고요. 이 의도를 이해하시고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산로보틱스 우리가 어떤 구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옆에다가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모방을 운영 중인데 관점 공유해서 계좌를 우상향시켜 나가실 분들만 010-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연기금 형님들이 지금 두산로보틱스에게 있어선 신과 같은 존재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는 사실상 갈팡질팡 하면서 이게 뭐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싶은 수량만 이런 식으로 짤짤이만 치던 연기금 형님께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 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15만주, 20만주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날에는 이 캔들이 딱 3개면은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종가를 마감해줬죠. 오늘 이 구간에서 종가 마감해주면서 여긴데 딱 3개 정도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부근에 도달해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장이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삼성전자가 5% 정도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상승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5%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음봉이 마이너스 2.8%짜리 캔들입니다. 시가가 1.1%였으니까 대략적으로 캔들 몸통 자체는 한 3.8%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움직여도 크게 움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 상승한 게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역대급으로 터지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3조 7천억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미친듯이 매수세를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5천억 정도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매 동향도 외국인이 200만주, 기관이 800만주 사면서 둘이 합쳐서 1000만주 정도를 쓸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다 팔았는데 연기금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쓸어 담고 있죠.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수급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이 시장에 있는 수급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 이렇게 이슈가 생긴 만큼 오늘 두산로보틱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0.05% 정도 하락한 채로 이렇게 박스권 위에 구간에서 딱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이 방금 보셨던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무서운 놈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실감을 하셨을 텐데, 마음만 먹으면 이 프로그램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보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상한가 보내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광기에 미쳐서 날아갈 때 이틀 동안에 18%가 상승했던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정말 무서운 놈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 예전에 한미반도체도 그런 날이 있었죠.
시가총액이 7조짜리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8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의 선택만 받으면 신고가까지 단숨에 갈 수가 있는데 이 두산로보틱스도 충분히 프로그램이 선택하는 날 신고가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위치에 지금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올라갈 패턴을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두산로보틱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의 계속적인 매물 소화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단 한 주라도 눌리면 더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이 찍혀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오른쪽 꿍댕이가 좀 더 높은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까지 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쫄면서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서 95,000원만 왔으면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시가가 95,000원에서 시작했고 고가가 95,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가 93,500원으로 끝났는데요. 9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24,500원이 신고가였는데 무조건 뚫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구간에서 한번 이제 프로그램의 선택을 받는 날 그리고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급등 흐름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이 앞전에 있었던 고점의 매물을 한번 테스트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컵앤핸들 패턴으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제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컵앤핸들 패턴을 예상했던 거는 에코프로머티의 사례에서 놓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 컵앤핸들 패턴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어떤 느낌으로 고점을 한번 찍어놓고 그 구간을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눌렸다가 돌아나가는 이게 바로 컵앤핸들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이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전했었던 종목이냐면 연기금 형님들이 운전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게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관점에서는 지금 신고가를 안 갈 이유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고 최근에 MSCI 관련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짚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요 해외 증시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건데 2년 전에 있었던 고점을 최근에 갱신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요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정을 처음 보인 이래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 전에도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한 이슈는 있었는데 최근에 뚫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왔고 이 반도체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AI에다가 쓰겠죠. AI에다가 쓰고 이 AI를 누구 머리통에? 바로 로봇의 머리통에다가 심는 순간 바로 로봇이 인간 대신 일을 할 수도 있는 요런 상황까지 이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이 AI에 의존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요런 어떤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다음은 그러니까 AI랑 로봇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반도체 종목 중에 대장인 삼성전자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요 수급이 차익 실현 매물이 로봇으로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로 쫄아서 매도할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봇 관련한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에 힘주는 삼성, LG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로봇 전쟁이 점입가경됐다 엔젤 로보틱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AI 로봇 산업을 키운다라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고 두산로보틱스 관련한 직접적인 호재 내용은 두산로보틱스가 감속기 국산화를 추진하는데 원가 최대 30% 낮춰 수익성 개선한다라는 내용의 호재가 나왔었고 의료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3월 14일 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두산로보틱스로 큰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매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강조를 한번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상승 3파동이 나온 다음에 한번 조정을 주면서 무너뜨렸는데 이 구간에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결과적으로는 보면 이런 N형 파동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이게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1파가 되는 겁니다. 1파, 2파, 3파가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3파동이 가장 길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제 이게 개별주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얘기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원래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어디다가 쓰죠? 지수에다가 많이 쓰죠. 지수에다가 많이 쓰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이 나왔던 두산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N형 파동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요게 세 번째 파동일 수가 있다. 요런 대파동의 1파, 2파, 3파가 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올라갔었던 길이보다 1.5배 정도 1.5배에서 1.8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는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와 실제는 다르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해 나가셔야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요 신고가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앞전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느 구간에서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냐면 연기금이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추적 관찰하면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11월 1일입니다. 제가 11월 1일부터 추적 관찰하고 있었는데 연기금이 미친 듯이 샀던 구간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후로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인데 한번 무너뜨렸다가 돌아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이렇게 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갭으로 뛰어넘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8.9%로 종가를 마감했었고, 제가 요날 지켜보면서 이전에 문자 주셨던 분들한테 트레이더 K 단기 스윙 주라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51,300원 이하로는 매수해 보시자라고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날이 11월 16일이었고 보시면 이때가 11월 16일입니다. 이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이 한번 연출됐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던 게 두산 로보틱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금도 살짝씩 다르게 행동했고 추가적으로 보호예수 물량까지 생각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자라고 하면서 12만 1,000원에 제가 매도 타점을 안내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두산 로보틱스 타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어디서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구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씩 철렁하는 그런 분봉 흐름이 연출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 안 털리면서 잘 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게 되면 영상 촬영하는데 20분 걸리고 또 편집하는데 최소로 20분 걸리고 인코딩 작업을 하면 또 20분 정도 걸리게 된다라고 치면 최소 1시간의 텀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 드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문자로 타점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점 공유해서 계좌를 계속적으로 우상향 시켜 나가실 분들은 두산 플러스 공부까지 적어서 두산 공부라고 4674-9671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내용 이어서 나가볼 건데 우리가 MSCI 관련한 이슈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은 시가총액이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보다도 뭐가 문제였나요? 유동시가총액이 좀 문제였죠. 유동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1.5조, 그러니까 2월 편입 기준으로 1.5조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유통 비율이 지금 30%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동시가총액이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지금 1.8조이기 때문에 살짝 간당간당한 수치긴 한데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모건 스탠리가 만든 하나의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MSCI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이 MSCI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펀드의 운영 규모가 13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13조 원이 아니라 13조 달러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게 MSCI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MSCI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이 흘러들어올 걸 생각해서 다짜고짜 일단 주가를 올려놓고 이 고점 부근에서 MSCI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온 동네방네 뿌리면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본인이 끌고 온 물량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MSCI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MSCI라는 것에 우리나라가 신흥국 펀드에 속해 있는데, 이 신흥국 펀드 리스트에 만약에 여러 종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종목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두산 로보틱스를 싫어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펀드 매니저가 두산 로보틱스를 안 사려고 했는데 신흥국 펀드를 바로 매수하는 순간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로 흘러들어간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걸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걸 생각해서 다짜고짜 일단 먼저 주가를 올려놓는다라는 말씀이고요. 앞전에 편입됐었던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이 2월달 정기 편입에 확정이 되면서
이때 20%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별로 추세가 좋진 않죠. 고점은 어디서 찍어놨었냐면은 1월 11일 날 찍어놨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 때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부터 MSCI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를 얘기하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입되고 나서는 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설거지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진칼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한진칼 보시다시피 한진칼은 더 악랄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상승을 다짜고짜 시키면서 이런 고점 부근에서 MSCI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라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뿌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동참시켜서 더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끌면서 이런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요? 설거지를 하고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치면서. 그러면서 고점 부근을 한번 보시면 2월 13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때는 확정이 되면서 쭉 쏘고 빠지면서 재료 소멸로 종가를 여기서 마감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MSCI에 편입되면서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있었는데 아래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찍히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실질적인 고점을 한번 갖다 대놓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1월 11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아까 에코프로모티도 1월 11일이었는데 좀 특이하죠. 에코프로의 사례도 한번 놓고 보시면요. 자, 에코프로는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MSCI 불발 이슈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60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8월 정기 편입을 향해 한번 달려갔었죠. 이때 편입이 확정됐을 때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씀이고, 그 전에 고점을 찍어 놓으면서 7월 2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이 2월에 정기 편입된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이 고점이었다라는 말씀이고, 1월 18일부터 심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 8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갈 때는 7월 26일이 고점이었다라는 얘긴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말이 있듯이 편입이 될 걸 기대해서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오버슈팅 구간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오버슈팅 구간에서 고점을 찍어놓고 나중에 편입이 되면 다시 한번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MSCI가 진행이 됐고, 기간값이 대략적으로 언제요? 1월 11일, 4월 11일이 확인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무조건적으로 뭐 100만원 간다, 200만원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홀딩한다라기보다는 4월 11일 이전에는 정리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산로보틱스는 어떤 이슈까지 같이 있죠? 확약 물량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4월 5일날 확약 물량이 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5일 이전에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두산로보틱스 절대 안 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에코프로의 사례를 놓고 보시면 이때도 정말 광기의 끝에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틀 동안에 30%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일단은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게 승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하지 않고 쭉 끌고 내려오면은 거의 70% 가까운 하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나 긴 기간 동안에 이걸 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한번 수익 실현하고 눌리는 지점에서 두산로보틱스를 다시 한번 타점을 잡아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확약 물량 관련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6개월 확약이 확인이 되시죠. 이게 상장된 게 10월 5일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면 4월 5일이고, 이 확약 물량이 풀리기 이전부터 주가는 조정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입니다.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개파락했던 이때가 이전에 1월 5일에 확약 물량이 풀렸던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4월 5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캔들이 몇 개 필요하지도 않은 게 두산로보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까지 쭉 들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MSCI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반도체 다음에 AI랑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초전도체 다음은 양자 컴퓨터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하나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신성델타테크가 좀 갑자기 좀 급등 흐름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슈가 컸던 만큼 중간중간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할 것이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 기간 동안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업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계 도전 주제를 정해서 양자를 육성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라고 써 있죠. 그리고 SKT가 7개사가 참여하는 퀀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155조 양자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로가 대장이었고 엑스게이트가 부대장이었는데, 어제 나온 기사 내용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양자 컴퓨팅 확장 나서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고, 어제 엑스게이트가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15%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는 8%로 마감했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주면서 끝났는데, 제가 지금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이 종목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보다 더 큰 상승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집한 기간이 거의 5년여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해서 힘을 응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포트에 하나 구성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두산로보틱스를 팔고 이 히든 종목을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두산로보틱스랑 같이 이 히든 종목을 포트에 구성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